자, 오케이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, 임대인, 특히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겨울에 곤혹스럽고 임차인한테 전화 오면 가장 살떨리고 걱정되는 보일러 교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최근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일러를 한번 교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2주 됐나요? 보일러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 교체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보일러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보일러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아요. 집주인 입장에서야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자가를 선택하시는 분들, 물론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죠. 그런데 10년이 넘거나 오래된 구 아파트들을 선택하시는 분들, 실거주로 구매를 하신 분들은 부득불하게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아파트를 처음 구입할 때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건설사에서 대량 구매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거나 뭐 좋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오늘은 그래서 임차인에게 뭐 누수가 발생하거나 보일러가 따뜻하지 않아요, 보일러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, 뭐 드륵드륵 소리가 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보일러가 켜지지 않는다, 작동하지 않는다, 이런 애로사항으로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세를 주고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어요. 뭘까요? 그렇습니다. 첫째로, 보일러는 절대로 수리하는 게 아니다.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에서 부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일러를 수리해서 쓰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귀뚜라미 보일러였거든요.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. 고객센터에. 그러니까 보일러 그 회사도 직접 본사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어떤 그 난방 기기를 판매하는 그 업체들하고 조인을 맺어가지고 현장에, 그러니까 뭐 귀뚜라미 대리점이 아닌 것이죠. 어떤 현대 난방, 명성 보일러 이런 식으로 개인 업체인데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AS를 부탁해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고쳐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요, 한번 고치잖아요? 그러면 반드시 다시 고장이 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. 고치고 나서 한 달도 안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돼 있었나요? 바로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. 처음 고장 났을 때 얼마를 지불했냐? 출장비 포함해서 한 5만원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. 근데 두 번째, 한 달 반 정도 됐나요? 한 달하고 15일 정도 되니까 임차인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보일러가 깜빡깜빡해요. 또는 뭐 이렇게 전화가 와서 다시 또 같은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현장에 와가지고는 물론 같은 그 AS 기사는 아니었지만 똑같은 부위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. 근데 얼마를 저에게 요청을 했냐? 수리비로 13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. 뭐 교체하고 끄름 청소해주고 배관 청소해주고, 제가 현장에를 가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 AS를 하고 그 수리비 영수증을 그냥 보내달라 이렇게 통화를 했고,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아서 그냥 막 갖다 붙인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한번 고장이 나면 물론 따지긴 했죠. 왜 저번에 AS를 받았는데 같은 부위가 또 고장이 났느냐 하니까 알아먹기 힘든 설명을 하죠.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. 그러나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교훈은 뭐였냐면, 보일러는 절대 오래된 보일러 같은 경우 5년 이상 7년 이상 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다. 그래서 AS 비용으로만 얼마를 썼느냐, 13만원 플러스 5만원 하면 18만원이죠. 그런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2주 전에 보일러를 교체하니까 보일러 새거 비용이 얼마냐, 한 30 얼마 정도 하더라고요. 얼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는 25만원부터 시작하고요. 자, 결론은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리해서 쓰는 게 절대 아니다,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. 자, 하여튼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어, 임차인들한테. 보일러를 좀 고쳐달라, 방이 따뜻하지가 않다, 뜨거운 물은 나오는데 방은 따뜻하지 않다,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자주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서 기계적으로 교체를 하시겠지만, 가장 처음
보일러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보일러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뭐 용량은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뭐 설치비는 얼마인지 보일러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부분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제가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까먹을까봐 걱정도 되고, 다음에 물론 이제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설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절차만 한번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볼 생각입니다. 일단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이 보일러 기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좀 약간 조언을 좀 얻기도 했습니다. 첫 번째로 어떤 보일러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죠. 시중에는 뭐 귀뚜라미 보일러는 카드 광고를 많이 하고 라디오 광고도 많고 경동 보일러도 있고 뭐 대우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일러 회사들이 많죠. 그 다음에 뭐 린나이 가스 보일러도 있고.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보일러를 가격대를 쭉 분석을 해보면 린나이 가스 보일러가 상당히 비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같은 열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권장 용량이 죠. 각 평수에 따라서 하는 용량에 따라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뭐 귀뚜라미 보일러라든가 경동 보일러라든가 기타 여러 보일러들의 가격은 비슷해요. 근데 린나이 가스 보일러는 같은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한 3만원 정도가 비싼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여러 홈페이지라든가 뭐 옥션, 그다음에 뭐 G마켓 11번가, 그다음에 뭐 네이버 창에다가 뭐 가격 비교 사이트 다 해봐도 이건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아시는 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. 이렇게 가격이 다르고 어떤 보일러를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어렵습니다. 이거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겨울에 가장 그 보일러 동파도 많고 보일러 교체가 많잖아요. 예,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오래 쓰고 가장 그 튼튼한 보일러는 린나이 보일러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린나이 가스 보일러가 상당히 좀 오래된 회사고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린나이 가스 보일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같은 그 평수에 같은 열 용량을 나타내는 그런 평수에 같은 열 용량을 나타내는 보일러지만 린나이 가스 보일러가 가장 좋다. 광고는 워낙 귀뚜라미 보일러라든가 경동 보일러가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제일 좋다. 가스 보일러가 경동 보일러가 좋다. 거꾸로 타는 보일러, 뭐 콘덴싱 보일러 여러 가지 명칭으로 워낙 반복적으로 광고가 많다 보니까 귀뚜라미 보일러가 저도 가장 좋은 보일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일러를 취급하고 계시는 그 설치 기사님들은 린나이 가스 보일러를 권장을 해 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 화면에도 이제 제가 띄워주겠지만 도대체 비용은 얼마 정도 하느냐, 그 다음에 뭐 설치 비용은 얼마냐, 뭐 부속품 있잖아요. 거기 설치할 때 따라오는 뭐 부속품 뭐냐, 그다음에 설치를 신청을 할 때 주요 고려해야 될 상황은 뭐냐, 이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겨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을 보시면 먼저 일단은 G마켓이라든가 11번가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가에는 그 상품이 올라와 있는데, 옥션에는 올라와 있는데 11번가에는 없거나 옥션에는 있는데 G마켓에는 없는 상품들이 있더라고요.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판매자들이 옥션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. 옥션이 물론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한데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옥션에다가 보일러를 한번 쳐보면 여러 설치 회사들이 등장을 하죠.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자세한 설명도 돼 있지만 처음에는 보일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일러 용량이 뭔지, 연기통은 또 뭔지, 연도는 뭔지, 연도 방식은 뭔지, 설치 장소에 대한 문제는 뭔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그 판매자들 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. 먼저 보일러 용량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 보일러 용량은 이제 평수에 따라서 갈리는데요. 평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10평에서 20평은 참 그 보일러 지금 각 집에 설치되어 있는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보일러의 그 전면에 보면 언제 설치했는지 그 설치자와 설치 연도 이런 게 라벨로 붙여져 있고, 보일러의 좌측이라든가 하단에 보면 이 보일러의 제작 연도, 그다음에 이 제작 회사 이런 게 검사 필증 이런 또 라벨이 또 붙어 있어요. 이게 반드시 붙여져야 하는 것이 규정인 것 같아요. 한번 직접 베란다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거기에 보면은 그 용량이 나와 있어요.
그런데 굳이 그런 걸 보지 않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, 그리고 임대를 주고 있는 그 집이 몇 평인지, 방이 한 개짜리인지, 원룸인지, 그 다음에 뭐 방이 두 개짜리인지, 방이 세 개짜리인지, 이걸 체크하시면 그 용량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보일러 용량을 보면 방이 원룸이거나, 그 다음에 뭐 실평수 뭐 20평 이하, 방 하나에, 거실 하나에 방 작은 거 두 개 있는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13,000kcal 용량이 그렇고요. 그다음에 24평, 요즘에는 옛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24평이면 방 3개, 방 3개잖아요. 작은 방 3개 이렇게 있잖아요. 거기는 16,000kcal를 선택하고 32평 같은 경우는 20,000kcal를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. 이거보다 더 윗단계의 그 보일러를 선택해도 돼요. 더 따뜻하게 하고 더 뭐 파워풀하게 가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24평임에도 불구하고 뭐 32평형에 설치하는 20,000kcal를 설치해도 된다. 이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일러를 신청할 때 연도, 보일러 그 연기통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라든가 빌라를 보면 그 연기통이 그 벽 타공이 돼가지고 그걸 나와 있잖아요. 그거를 FF 방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FF 방식. 그리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 보면 아파트 그 옥상에 기다란 굴뚝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. 뭐 하도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그런 건물이 없는데 그래도 옛날 주공 아파트라든가 LH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아직도 이런 아파트들이 많죠. 거기 보면 아파트 옥상에 그 굴뚝 있죠. 거기에 공동 배기굴 형식이 해가지고 공동 난방인 거죠. 전체 난방. 아직도 그런 일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런 식으로 FE 방식의 난방을 채택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. 그러나 뭐 요즘에 대부분의 아파트라든가 빌라, 뭐 다가구도 마찬가지고요. 다들 FF 방식. 각 그 방에 베란다에 타공을 해가지고 그 보일러의 그 연기통을 밖으로 빼는 방식인 것이죠.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보일러 설치 장소인데요. 그 다음에 보일러를 바닥 쪽에 설치할 것이냐, 보일러를 위쪽에 설치할 것이냐 이겁니다.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빌라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상단에 설치가 돼 있죠. 상단에 보일러가 그 위쪽에 벽 쪽에 붙어 있죠. 아마 지금 아파트나 빌라 가보시면 다 벽에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방바닥이 보일러 설치 위치보다 하단에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방바닥이 보일러 설치 위치보다 상단에 있는 경우, 대부분은 하향식이 되겠죠. 보일러가 위에 있고 그 배관이 아래로 흘러가지고 그 온도를 방을 그 가열하는 방식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연료. 요즘 아파트야 전부 뭐 빌라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를 쓰게끔 돼 있죠. 도시가스를 쓰게끔 돼 있죠. 그리고 뭐 아직도 뭐 LPG 가스통을 연결해서 쓰는 데는 뭐 좀 낙후된 빌라 지역, 낙후된 다가구 지역, 아직 미개발, 도시가 정비되지 않는 그런 다가구에서는 아직도 가스통을 쓰지만 뭐 시청이나 뭐 구청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돈도 지원하면서 이렇게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작업이 거의 뭐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료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. 우리가 가스통을 쓰고 있느냐, LPG 가스, 도시가스를 쓰고 있느냐, 이걸 확인해 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된다. 그리고 32평형 같은 경우는 각 방마다, 요즘 새 아파트는 전부 다 그렇고요.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거실에 뭐 조절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.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방마다 그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할 때 보일러를 컨덴싱이라든가 또 특별한, 그러니까 뭐 용량이 큰 그런 보일러를 선택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를 주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방이 하나이고 거실이 하나이고 방이 두 개인 경우, 그런 경우에는 뭐 간단한 보일러 조절기 하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겠지만 방이 3개 이상 뭐 이런 경우에는 보일러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즉 평형이 넓거나 거실이 넓거나 방이 많은 경우는 온도 조절기 하나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보일러를 선택하면 안 되고 콘덴싱 보일러, 이런 그 특화된
보일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렇다면 이제 가장 가장 궁금한 거 설치 비용인 것이죠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방 하나에, 아니 방 두 개, 거실형 방, 그 다음에 작은 방 하나 있는 거의 뭐 22평형 정도의 그 방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가 굳이 뭐 두 개가 필요하거나 이러진 않고, 보일러 한 개, 그 스위치가 한 개인 보일러, 린나이 뭐 가스 보일러를 선택을 했죠. 그걸 선택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서 뭐 옥션에 가가지고 뭐 보일러 용량은 당연히 24평 이하니까, 그리고 제가 아시는 보일러 설치 기사님도 뭐 13,000보다는 16,000을 달라 설치를 해라 용량, 그래야 따뜻하고 그나마 낫다 해가지고 24평 이하 16,000kcal 용량을 선택을 해, 거기에 따른 그 보일러 중에 그 평형에 해당하는 보일러, 린나이, 뭐 경동, 귀뚜라미 이런 보일러 중에 이제 린나이가 한 3만원 정도 좀 비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3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33만원 정도. 뭐 이거는 또 연도가 바뀌고 재고 상품이면 더 세일도 하고 그러는데요. 판매자들마다 전부 다 새 상품이라고 광고를 하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일단 믿고, 일단 제조원 연도가 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.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. 하여튼 보시고 사면은 이 16,000 같은 경우는, 저 같은 경우는 뭐 33만원, 32만 얼마 이렇게 뭐 쿠폰 써가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대부분은 보일러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판매와 설치를 조인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설치 비용은 기본이 10만원이고요. 근데 10만원은 그냥 A상 해놓은 것 같아요. 물론 평수가 좀 넓으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받는데요. 대부분 기본, 저처럼 뭐 방, 거실 하나, 작은 방 하나, 또 원룸 이런 기본형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받는 것 같고요. 조금 이제 평수가 넓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15만원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설치비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뭐 100%, 저는 100%라고 장담을 하는데요. 뭐 연통을 청소해준다, 뭐 무료 배관을 청소해준다, 배관 노출 누수를 점검해준다, 뭐 이런 뭐 도시가스 서류를 뭐 대신 접수해준다, 이런 명목으로 뭐 무료라고 하는데요. 일단 먼저 출동하기 전에 이게 진짜 무료인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무료라고는 하죠 일단은. 근데 현장에 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뭐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, 이런 조건을 달긴 하시죠.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한 5군데를 전화해봤는데 일단 설치비는 10만원인데 일단 현장에 가서 뭐 부속품이 더 들 수 있습니다, 뭐 추가 설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, 이렇게 사전에 미리 요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뭐 보일러 용량을 체크하고 연도 배기 방식을 이제 뭐 F 방식이라고 알려주고, 보일러 설치 장소는 하향식이다. 보통 아파트는 대부분 하향식이죠. 그 다음에 도시가스 LNG를 쓰고 있다. 그리고 보일러 스위치는 한 개만 거실에 있고 각 방에 이렇게 평수가 작으니까 대부분 뭐 16,000kcal 용량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한 개뿐인 것이죠. 그 위에 아까도 말했지만 평수가 넓거나 방이 많으면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를 해야 된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설치비 10만원은 뭐 그래 알겠다, 그럼 현장에 와가지고 뭐 배관 청소라든가 이걸 체크해 달라 그래서 현장에 오셨어요. 겨울이 뭐 워낙 보일러가 교체를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보일러 설치 기사를 상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토요일도 설치가 가능하고 심지어 일요일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죠.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계절 장사죠, 어찌 보면.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가리지 않고 설치하시는 곳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면은 보일러를 이제 새 것을 가져오는지 뭐 다음 날도 바로 설치가 돼요. 하루 만에도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. 오셔가지고 박스를 보면은 이제 밴딩이 되어 있으면 새 상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근데 뭐 100% 오시면 기본 오시면 뭐를 교체해야 된다, 보일러 뭐 연통을 교체해야 된다, 기본 연통을 교체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하시죠. 기본 설치 비용은 2만원 이렇게 제시를 하시고, 보일러와 그 보일러에서 배관 연결, 그 가스 보일러와 온수,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, 그걸 배관이라고 하죠. 그다음 분배기, 뭐 가마변, 뭐 코어 작업,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추가로 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보면은 기본적으로 오는 그 연기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기 보일러에
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2만원에서 25,000원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그걸 뭐, 그 다음에 가스 배관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3만, 그 관 하나에 3만원씩 받더라고요. 그래도 두 개를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6만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. 뭐, 이제, 코어 작업이 뭐, 벽을 뚫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. 그냥 보일러만 교체하는 것이니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설치 시간은 한 2시간, 1시간 반에서 옆에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짐도 치워주고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교체를 해버리고 나니까 속은 또 시원하고요. 현장에서 이제 저번에도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평인가요? 거기 가가지고 가스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비자격자가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한 4명 정도가 4명인가요? 3명이 사망했나요? 하여튼 크게 뉴스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전관리가 강화가 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 이걸 현장에서 사인을 받아 가더라고요. 그리고 끝나면 그 가스 보일러 앞에다가 설치가 누구가 했고 설치 회사는 어디고 이거를 설치 일자는 언제고 그걸 부착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하시더라고요.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 그 기존 그 가스 보일러는 해수회에 가시는데요.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뭐 해수 조건으로 이 가격이다. 또 해수 조건으로 이 설치 비용이 이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걸 회수해 가가지고 뭐 고물상에 팔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하여튼간 이거를 뭐 회수를 해 가시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간단하게 이제 뭐 집 주인 입장에서 또는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보일러를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요약하자면 철저히 보일러는 고쳐서 쓰는 게 절대 아니다.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. 거기 설치하는 기사님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설치 기사님한테 이 교체 비용이 뭐 이렇게 비싸요. 그러니까 린나이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15년까지 쓴다는 거예요. 자기가 해보니까. 근데 나머지는 뭐 10년, 8년 이런 정도의 교체를 한다. 그런데 뭐 차라리 수리를 하느니 교체를 해라. 한 그 정도 수명 정도의 고장이 나는 것은 반드시 교체해야 되지 수리를 할 게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고 설치 비용은 10만원에서 15만원이지만 그 부속 비용이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가 추가로 든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3만원짜리 보일러를 사가지고 설치 비용 15만원, 배관 5만원에서 20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 50만원에서 뭐 한 2만원 정도 빠진 비용, 한 48만원 정도가 딱 들었던 것 같아요. 1,000원대까지 다 해가지고. 47만 6천원인가요? 쿠폰 쓰고 다 해가지고. 그래서 거실 하나, 거실용 방, 부엌, 방 하나 있는 이런 20평대, 16,000kcal 같은 경우는, 보일러 린나이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는 뭐, 경동이라든가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,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, 한 3만원 정도에서 2만원 정도가, 2만원 정도가 린나이가 비싸다고 했잖아요. 여기에서 한 2만원, 3만원이 더 빠지겠죠. 경동 보일러라든가,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뭐 33만원을 줬는데, 귀뚜라미나 경동 보일러 같은 경우는 30만원에서 29만원 정도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설치 비용은 똑같을 거고, 배관이라든가 연통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. 기본 뭐 2만원에서 2만 5천원. 보일러에서 밑에 내려오는 관 있잖아요. 그거 교체하는데 뭐 3만원. 한 개당. 그럼 양쪽 두 개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. 물이. 그러니까 그 두 개 교체하면 뭐 6만원. 거기서 뭐 만원 깎아주기도 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5만원.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33만원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뭐 얼마인가요? 5만원 받았나요? 이렇게 해가지고 뭐 47만원인가 8만원인가 들었습니다. 뭐 쿠폰까지 다 썼고요. 거기서 이제 2, 3만원 빠지겠죠.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. 경동 같은 경우. 그러면 한 45만원 정도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보일러, 특히 집주인이라든가, 오래된 아파트를 샀을 경우, 빌라를 샀을 경우에,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경우가 생길 건데요. 그때 한번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. 뭐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신청을 온라인 마트에 이렇게 주문을 아까 체크하라는 거 있잖아요. 용량이라든가 평수, 그 다음에 뭐, 도시가스냐, 각방 조절기는 있느냐, 보일러 설치 장소는 어떻게 됐느냐, 이걸 체크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설치 기사님이 그 다음날 시간을 맞춰서 오신다. 그래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, 뭐, 보면은 한 2시간, 길기는 2시간,
뭐 100을 뚫는다든가 하면은 2시간 정도 걸리고, 대부분은 뭐 1시간 반, 1시 반 정도,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기억으로는 1시 반에서 한 2시간 사이 여기서 설치를 할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고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10년 가까이 쓰기 때문에요. 차라리 저는 교체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많이 돈 버시고요. 화이팅!